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궤도님이 또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기대가 다트 됩니다. 미션. 다트 미션 또 다트 우리가 미션.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을 또 잡아봤습니다. 아 예, 기대해 주시고요.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또 그런 포인트들. 오늘 주제가 나쁘지 않은 게 네. 제임스 웹이 또 찍었어요. 그렇죠. 다트 다트를요? 미션조차 찍었어. 다트 다 미션을 찍어요, 그냥. 다 찍었어.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트가 충돌할 때 우리가 잠깐 맛보기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쵸. 네, 맞죠. 맛보기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막 나오기 시작한 순간에 정확하게 이제 궤도님이 다트를 다룬다. 이 패턴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셋업이 그러니까요. 그 오늘 일정을. 그럼 나오나요? 그 그 결과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요? 결과가 네. 다 나옵니다.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좋습니다. 예, 지구의 역사가 24시간이라면 네. 그럼 인류는 현생 인류는 언제 등장했을까? 현재는 자정입니다. 자정이죠. 지구의 시작이 0시. 어. 딱 0시. 하루 전이야. 딱 하루 전. 딱 하루 전. 자정 딱 지난 0시. 호모사피엔스는 언제 등장하였을까? 그렇죠. 밤 11시 59분 57초에 등장해요. 그렇죠. 채 3초가 안 됩니다. 지금 현생 인류 등장부터 지금까지가 3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만큼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 형님들이죠.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인류랑 비할 바 됩니까? 안 되죠. 엄청 오래. 이분들은 언제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 인류가 산 거보다 더 오래 사셨어. 오랜 이분들은 기간. 진짜 오래됐잖아. 어. 이분들 5분 전. 5분 전. 이분들 오래됐는데? 그 5분보다는 오래됐을 거예요. 그럼 30분? 30분. 30분? 이 형님들이 언제 나오냐면 밤 10시 49분. 1시간 11분쯤 전에. 오. 무려 1시간을 넘게 버텼어요. 와, 근데 우리는 엄청나신 삼- 분들이. 우리는 3초 버틸 우리 동안 3초고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버틴 이 형님들, 우리 공룡 형님들조차도 결국은 무너졌다. 한 방에 갔죠. 한 방에 무너졌다. 네. 왜 무너졌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그림 좋네요. 이게 좋죠. 네. 이 소행성 충돌 때문에 우리 형님들도 결국 1시간 11분 정도를 버티고 무너졌다.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6,600만 년쯤 전에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면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에 충돌합니다. 지름이 150km, 그 다음에 깊이가 2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죠, 소행성이. 예, 그 상황에서 생물의 75%가 멸종을 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 생명체의 음. 75%.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소행성이. 무서워요. 이 소행성 충돌 때문에 아마도 공룡은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행성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형님들은 1시간을 넘게 버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한 방에 보내버린 이 소행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웃겼던 게 교수님 중에서 우린 3초밖에 못 사는데 3초 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냐. 힘든 세상 이겨내야 됩니다. 네, 파이팅.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소행성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세레스라는 거죠. 세레스. 네. 1801년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주세페 피아치가 발견을 했어요. 너무 거대한 크기 때문에 행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새로운 소행성들이 막 이게 발견이 되면서 네. 또 소행성이 됐고 이제는 화성과 목성, 화성을 지나서 목성 도달하기 전에 있는 태양계 외행성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외행성이라는 말은 또 좀 재밌는데 원래 우리가 명왕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명왕성은 행성이었죠. 네. 그렇죠. 원래 행성이었는데 태양계 식구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명왕성 뭐라고 부르지? 명왕성 그냥 외행성이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소행성보다는 행성에 가깝고 소행성은 태양 중심으로 도는 천체잖아요. 그중에서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보다는 큰 천체. 네. 소행성은 보통 이제 형체가 고르지 못해요. 그렇죠. 네. 럭비공 같이 생긴 것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외행성들은 기본적으로 동그래요. 그러니까 구형을 가지고 있어요. 외행성은 약간 행성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행성은 그 사이에 딱 껴있다. 행성보다 작고 유성보다는 큰. 이게 소행성입니다. 그럼 네, 공룡형님을 죽인 거는 예, 소행성이죠. 소행성. 소행성으로 추정하고 있죠. 오. 요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너의 이름은 브라보. 이게 노래가 있네, 노래. 요거 여기서 따라 부르잖아요. 덕후 인증. 그러니까. 네, 나옵니다. 남아요. 팀이 나. 사실 영화나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또 저 소행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소행성이나
뭐 해성이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 물체들이죠. 영웅들은 지구로 떨어지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막기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온 힘을 다하고 아니면 소행성에 어떤 자원이 있어서 이 자원을 가지고 뭘 한다던가. 그렇죠. 네. 동룩업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명작이죠. 아, 절대 잊지 않고 와. 진짜 나오는. 명작이죠. 나는 설마 했어. TVN 1일 시트콤 감자별 2013 QR3입니다. 네. 줄거리가 이래요. 2013년 어느 날 의문의 소행성 감자별이 날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위협하는 거야. 그렇지. 예. 근데 이 2013 QRC라는 이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정했는지? 소행성의 이름을 붙이는 붙이는 방법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 2013 QR3는 그 소행성의 임시 이름이에요. 2013 뭡니까? 발견된 연도. 연도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13. 발견 시기가 네. 그해 어느 달의 상순이냐 하순이냐에 따라서 영문 알파벳을 붙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I랑 G는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발견한 소행성이다. 2013A. 그죠? 제일 앞이니까.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다. 하순이니까 2013B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상순 하순에 따라서 A, B, 2월 C, C, D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감자별은 2013Q 8월 하순입니다. 8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발견한 소행성이다. 그래서 2013Q 그 기간에서 이제 몇 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영문자가 또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영문자를 쓰는데 I를 제외해요. 왜 자꾸 아이를 제외해요? 1하고 헷갈리니까. 아. 숫자 1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I를 제거해 버립니다. 음. 예, 그래서 A는 첫 번째, B는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24번째. 몇 번째로 발견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해당 기간에 발견된 소행성의 숫자가 25개를 넘어. 예를 들어서 G를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영문자 뒤에 숫자 1을 붙입니다. 50개를 넘는다. 그러면 영문자 뒤에 숫자 2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붙이는 숫자를. 2013 QR3는 2013년 8월 하순에 92번째로 발견한 소행성이다. 92번째. 와, 네. 되게 디테일하네. 되게 디테일하죠. 네. 이 예.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국제 소행성 센터가 있어요. NPC라고. 여기서 자료를 보면은 2013년 8월 하순에 발견된 소행성의 숫자가 61개입니다. 아, 많구나. 이 말은 뭐다? 90개까지 찾지 못했다. 즉 가상의 소행성이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미 공룡을 멸종시킨 전적이 있는 게 바로 이 소행성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그러면 언젠가 또 우리가 공룡하고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2013년 2월에 아, 너무 유명하죠. 예, 러시아 첼라빈스크 주에 떨어진 작은 소행성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몰랐다. 첼라빈스크 유성체라고 하는데 하나의 모천체가 있어요. 하나의 모천체에서 분리된 두 개의 소행성이 하나는 지구 위협천체가 됐고요. 나머지 하나가 지구로 떨어졌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미리 알지를 못했고요. 네.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수준이 됐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의 눈으로 보던가 아니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1867년에 발견된 템펠-1 해성이에요. 네. 템펠-1에다가 네. 2005년에 인간이 만든 탐사기를 충돌시켜요. 그렇죠. 네, 이 미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딥 임팩트. 딥임팩트? 예, 영화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이 동시에 개봉하는 그렇죠.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충돌시킨 이유가 뭐였냐면은 해성의 궤도를 수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해성의 핵에다가 충돌을 시켜갖고 네. 여기에 충돌구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네. 핵의 구성 물질을 이제 밖으로 날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주선에서 이 분출된 물질을 분석을 하자. 아. 예, 그래갖고 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디임팩트 우주선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즉 충돌 부분이 왼쪽에 있는 거죠. 무게가 370kg입니다. 저기 충돌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가는 거죠. 그 100% 구리로 만든 100kg짜리 페이로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페이로드는 쉽게 말해서 이 그 탑재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왜 100% 구리를 했을까요?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 행성에 그 뭔가 분석이 되어 있어서 구리가 제일 좋은. 느낌이 거의 다 약간- 왔다가 편의점까지 왔다가 편의점 문이 잠긴 거죠. 거의 왔었는데. 금이 비싸서 성분이 뒤섞이지 말라고?
역시 교수님 정확합니다. 핑구 교수님 정확한데 네. 이 해성에 이 성분은 절대 없다. 이게 구리인 거야. 아. 그리고 구리로 딱 부딪히면은 네. 어쨌거나 분출돼 나오는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구리가 또 있잖아요. 이 해성에 구리는 없으니까 아. 딱 한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도 구리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시하겠다. 아. 네, 그래서 1초에 10.3km를 가는 속도로다가 부딪혀서 TNT 4.8톤의 폭발력을 냈어요. 그때 만들어진 크리에이터가 150m짜리 크리에이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주선이 따라가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먼지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얼음이 적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이제 지구의 망원경들도 같이 찍었어요. 네. 허블 우주 망원경, 스피처 우주 망원경들이 촬영을 했고요. 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건데요. 왼쪽이 충돌 1분 전, 가운데 있는 사진이 충돌 15분 후입니다. 더 밝아졌으니까 어두웠습니까?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렇죠. 4배가 더 밝아졌어요. 네. 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충돌 62분 후. 이렇게 되면은 분출된 가스와 먼지가 부채꼴 형태로 팽창한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또 충돌기, 실제로 부딪히는 애는 어떻습니까? 충돌 직전 3초 전 사진을 보냈어요. 네, 보세요. 오. 오, 가까운다. 뿌쉬. 와,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네요, 진짜. 예, 정말 다트 미션과 유사한 점이 많고요. 네. 스타더스트라는 우주선이 있어요. 해성의 먼지와 우주 먼지를 채취해가지고 지구를 보내는 미션을 하다가 네. 확장 임무가 부여돼요. 넥스트라는 이름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거 해라. 아. 그쵸? 네, 템펠 1으로 가서 딥임팩트 충돌로 인해 발생한 먼지 때문에 촬영이 잘 안 되는 거야. 촬영에 실패했던 충돌 지역 사진을 확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스타더스트가 출발을 한 거죠. 네. 이것도 제대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가까이 지나가면서 네. 그 충돌에 의한 지형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성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같은 시험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이 충돌을 시키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관측을 하는데 분야가 다른 거죠. 하나는 궤도를 관측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고 네. 하나는 뿜어져 나오는 분석하고 물질을 보고 싶었던 거지. 일단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네. 1998년 직경이 1km가 넘는 천체 중에서 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좀 추립니다. 지금까지 지구 근접 물체 애니오라고 합니다. 애니오, 엄청 Near 많아요. Earth Object인데 네. 애니오로 분류되는 천체를 25,000개 정도 발견했어요. 네. 쟤네들 중에 있는 거죠. 저 와, 위에 있는 노란색이 목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빨간색이 화성인데 그 사이에 노란색 띠가 있죠. 오, 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띠.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막 부딪히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저기도 많으니까. 그쵸. 튕겨져 나오고 지 마음대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꽤 큰 소행성들은 90% 이상 발견을 합니다. 그렇죠. 꽤 큰 애들은. 그런데 지구와 충돌 확률이 높은 애들이 이제 140m짜리 좀 작은 애들. 네. 얘네들 비교적 작은 소행성들은 아직 25%밖에 찾지 못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못 찾았다고 보시면 찾기가 돼요. 힘들어요. 20m, 10m 이런 애들은 첼리아빈스키 떨어질 때 그만한 사이즈들은 1%도 못 찾았어요. 끊임없이 소행성들이 다가오고 있어. 네. 우리는 불안해.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미국이 행성 방위 조정국을 설립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구방위 됩니다. 지구방위 돼. 지구방위 돼. 지상의 망원경, 우주의 망원경까지 다 활용을 해가지고 네. 소행성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이제 이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지구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천체들이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얘네들을 별도로 지구 위협 천체, 아, 있죠. 네, 지구 위협 천체 PHO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예, 그뿐 아니라 지구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 영화 보셨나요? 제가 아직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좀 줄거리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겟돈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이 하나가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게 발견이 되죠.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충돌을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냥 쏴서 터트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서 파서 안에다가 넣어서 빵 폭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가능하니까 영화죠? 너무 빠른. 영화죠. 영화죠? 영화죠. 아, 네. 네네. 야, 이거 스포 노노하라고. 아, 네. 아, 근데 뭐 이거 뭐 아직까지 안 봤으면 안 보는 안 영화입니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보세요. 그 영화처럼 핵탄두를 이용해서 네. 파괴하는 방식.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도 날아오는 에너지를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이 에너지를 가득 가진 채로 작은 파편으로 분해돼서 떨어지는 거야.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운 좋게 잘 됐어. 어. 근데 그래도 열복사선 같은 거, 방사능 낙진, 왜냐면 핵이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로 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안전하게 소행성 궤도를 바꿀 방법이 없나? 이 고민을 시작한 거죠. 요게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이죠. 네. 간단히 말하면은 우주선이 쭉 가서 목표 소행성을 친다. 그렇게 해서 궤도를 바꾸겠다는 굉장한 야심찬 목적입니다. 네. 이 야심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달까지보다 30배가 더 먼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하고 우리의 다트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대략적인 크기 비교인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충돌한. 저렇게 쬐끔해요? 그렇죠. 저만한 게 이제 가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유의 여신상 보면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거보다는 크다. 너무 크냐? 그거는 아니야. 에펠탑보다는 작아. 근데 우리가 쌍소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저 디모르포스가 있고 디디모스가 있어요. 디디모스하고 디모포스는 서로 돌기는 하지만 무게 차이나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마치 디모포스가 디디모스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데다 부딪히면 영향이 그래도 적잖아. 궤도가 변하려면 도는 애를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쵸. 그래야 확실히 작은 알수 있죠. 애에다가 갖다 부딪혀야 영향도 있을 거고 도는 것도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은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힘을 들여야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갔어요. 네. 이제 충돌 시점에 갔는데 다트 우주선이 디디모스에 가려서 안 보여.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디모르포스가 보여야 이제 딱 맞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충돌을 4시간가량 앞두고 네. 9만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스마트 항법 비행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같은 건데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카메라만 의존하면서 혼자 자율 비행을 한다. 너무 멋있다. 예. 어쨌거나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음속의 18배, 총알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빠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초속 6.1km로 우주선으로 소행성을 맞춘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아, 이거 보셨습니까? 아, 이거 알죠? 아빠들이 이 실패할 것 같은 그 걱정. 자식들이 보고 있고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막 너 눈물이 나는 거야. 저 아빠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이 다트 미션이 그 아빠의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의 도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막 계란 나르고 막 그러다가 이런 거. 성공해? 이야, 막 가족들 막 다 뛰어나가잖아요. 우리 아빠가 한 것처럼. 와. 이제 디모르포스에 부딪히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멀죠. 네. 근데 네. 이 정도도 야, 지금 느낌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되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몇만 킬로미터예요. 몇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20분 남았는데 몇만 킬로예요.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죠? 저 뒤에 작은 거 보이시죠? 오, 보인다. 2분 남았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지금 나사에 계신 분들은 다 일어났어요. 아빠의 도전입니다. 네. 와, 이제 점점 나타나죠. 이 정도면은 거의 왔다 이겁니다. 아빠의 도전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Oh wow. Yeah. Oh my goodness. Yeah.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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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Wow. 점점 확대되는 표면. 3, 2, 1. Oh my gosh. 와. 와, 아직도 소름. 와, 저만큼. All right. We got it? Ready? 나갔습니다. 와, 나갔죠.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순간에 전 세계에서 이를 지켜보던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뭔가가 가서 정말 부서졌는데 다 좋아해.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주선이 있고 지상국이 있습니다. 이 둘이 신호를 잃는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럼요. 사실은.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다트 우주선과 주고받던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연구진이 환호를 한 거죠. 왜냐? 완벽한 성공을 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목적을 제대로 이루었다, 목표를 제대로 맞췄다라는 겁니다.
술 마시다 술상이 점점 내 눈앞으로 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왔느냐 이걸 봤더니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킬 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보다 100억 배가 더 큰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미 항공우주국은 추정을 했습니다. 와, 1뉴턴이 1m 움직이면 1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일줄. 그만큼 충돌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작은 소행성 19m짜리도 저만큼 충돌시켜서 그만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지구에서는 더 위험한 거죠. 나사에서는 소행성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아틀라스에 있는 망원경으로도 디모르포스를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트 우주선과 충돌 여파로 먼지가 쫙 퍼지는 거야. 네. 자, 요거 좋다. 제가 한번 아, 올린 부딪힌 영상이죠. 순간이 딱 알겠네요. 빵. 밝아지죠.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역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울넷이라고. 아웃넷이 있죠. 예. 옵티컬 와이드 필드 패트롤 네트워크. 여기서도 비슷한 광학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다음 잠시만요. 아웃넷이 찍은 네. 네, 그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1번에서 2번 2번. 충돌하는 순간, 음. 3번 충돌하는 직후, 4번 이제 먼지가 뿜어져 나가고 6번은 먼지가 반사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어쨌거나 다트 우주선은 끝났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뭔가가 촬영을 해야 되잖아. 이후 상황을 뭐가 전달하냐?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미리 분리된 큐브 위성 리차 큐브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실제 리차 큐브를 패킹을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다트 우주선에. 저 지금 네. 뒤에 있는 게 다트 우주선이에요. 그렇죠. 네. 저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사출이 되겠죠. 이탈리아 우주국에서 제작을 했는데 무게가 14kg. 크기는 지금 보시면 컴퓨터 본체만 해요. 디모르포스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 3분 후부터 카메라를 작동을 시켰고요. 네. 작은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다가 지구로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 네, 이게 충돌 후 디모르포스 표면에서 물질 기둥이 솟아오르는 걸 관측한 겁니다. 저 앞에 거는 디디모스예요. 네네. 저게 충돌하는 순간에 디모르포스 표면에 물질 기둥이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봤더니 궤도 변화를 확인을 했죠. 충돌 직후 발생한 빛이나 충돌 과정에 생긴 먼지나 뭐 파편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그렇죠. 그 먼지나 파편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네, 왜냐면은 이게 튀어나가잖아. 네. 그럼 튀어나간 만큼 반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네. 먼지가 뿜어져 나간 양만큼 만큼 움직인 애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 얼만큼의 시간이 변했는지를 알죠. 애초에 무게도 알아요. 그러니까 와. 얼만큼의 무게와 얼만큼의 힘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궤도를 변경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지의 양을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세밀하게 관측을 합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으로 보잖아요. 먼지에 반응하는 거는 적외선이에요. 네. 훨씬 더 잘 보이죠 지금. 팔각 회절 스파이크도 보여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트 미션의 목표가 단지 소행성을 우주선에 명중시키는 것까지가 아니야. 최종 목표는 뭐냐?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을 시켜서 명중시켜서 궤도를 변화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다트 임무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미리 예습을 해본 겁니다. 네. 이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원래 돌고 있는 궤도가 제일 바깥에 있는 궤도예요. 그러면은 그쵸. 파란색이 이제 뉴 오빗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네. 거죠. 네. 지금 요 한 장의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디디모스가 있죠. 네. 디모르포스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다트가 가는데 리차 큐브가 먼저 분리가 됐습니다. 얘가 이제 찍으면서 따라오고 이제 다트가 가서 부딪히면은 지금 원래 궤도는 11시간 55분입니다. 원래 돌고 있었던 거. 그쵸? 충돌하기 전에. 디모르포스 공전 주기가 짧게는 73초 정도, 길게는 10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 정도 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최대 10분 정도 봤어요. 네. 2주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11시간 23분까지 최대 10분 봤거든요. 32분을 단축합니다. 네.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그쵸. 엄청 빨라져야 빨리 도는 거죠. 궤도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작아지고 네. 최대치로 예상했던 10분보다도 훨씬 위대한 성과였다. 32분을 단축시켰어요. 그러니까 다트 임무가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데 충분히 유효하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거죠.
우주에 수많은 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인류가 천체의 궤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라는 능력을 입증한 겁니다. 태어난 지 3초밖에 안 된 인류가 그쵸. 3초밖에 안 됐는데. 그때 호모사피언스가 나타난 인류가 우주의 변화를 줬다. 이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손으로 천체의 궤도를 바꾼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낸 최초의 세대인 겁니다.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정말 나쁜 존재들, 이들로부터 어떻게든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임무인 거예요, 오늘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1903년도에 네. 라이트 형제가 네. 하늘을 처음으로 납니다. 음. 그리고 60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폴로 우주선을 쏴요. 그쵸. 알아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날기 시작했는데 60년 만에 아폴로를 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거야. 그리고 60년 있다가 지금 아예 우주에다 쏴서 우주의 물체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0년 뒤는 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여전히 고민들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작은 소행성이에요, 솔직히. 그쵸. 작은 변화를 확인했다. 네.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단한 건 대단해. 그쵸. 근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를 위협하는 더 큰 소행성이 왔다. 큰 소행성이면 큰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쵸. 이게 되려나? 이거는 미지수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큰 애들은 발견하기 쉽지만 빨리 어떻게 뭐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쵸. 워낙 크니까. 음. 작은 애들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으나 너무 작아. 안 보여. 음. 그래서 이런 위협 천체를 빠르게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주감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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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인공위성이 우주공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주 잔해물의 추락, 뭐 우주 물체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우주감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3년 동안 지상으로 추락한 우주 잔해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매년 80톤의 우주 잔해물. 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응.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과학자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코딱지만한 소행성에다가 코딱지만한 우주선을 부딪혔어. 네. 그리고 코딱지만큼 뭐 주기가 바뀌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럴 수 그럼요. 있죠. 하지만 이게 첫 시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후속 미션 준비 중입니다. 오! 이제 유럽 우주국이 헤라 탐사선을 만들었어요. 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제대로 보고 구덩이는 얼마나 어떻게 파졌는지 제대로 가서 저 헤라 미션이 관측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색상 정도 크기의 헤라 우주선 모체가 있죠. 10cm 정도의 탐사용 큐브셋 2개가 들어갑니다. 에이펙스와 유벤타스라는 애인데 에이펙스 큐브셋은 관성 센서를 탑재하고 디모르포스에 착륙을 해요. 진짜? 소행성 표면 물질을 근접 관측합니다. 디모르포스의 모성인 디디모스가 반사하는 태양빛을 측정해가지고 네. 이 색을 분해해서 두 소행성의 구성상 차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엄청난 미션이네요. 엄청나죠. 유벤타스 같은 경우는 라이다와 내비게이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디모르포스 소행성의 내부 구조와 중력장을 측정합니다. 네. 디모르포스 근접 궤도에서 모선 헤라와 함께 위성 간 전파 실험도 수행을 하고요. 소행성 내부의 이제 저주파 레이더 조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헤라 같은 경우는 관측 해상도를 최대 10cm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크레이터 내부와 주변을 상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결국 이게 소행성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행성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다. 준비를 또 그만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헤라 미션은 아직 가지는 않고 24년도 10월에 예, 발사하고 예, 예. 26년도에 도착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성공 자체는 그냥 연습을 위한 매우 좋은 시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항상 낫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과학자들 덕분에 언젠가 불확실한 가능성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트 미션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낸 거고 지금 연습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앞으로가 훨씬 기대되는 게 바로 다트 미션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